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API 쪽에서는 296만 배럴 재고 증가로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11시 30분에는 EI 쪽에서의 재고가 어떻게 또 확인이 될지 함께 신세계를 통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볼 이슈는 오늘부터 워싱턴에서 진행이 될 미중 9차 무역 협상일 것 같습니다. 중국 쪽 베이징에서는 좀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라는 그런 평가 속에서 자, 오늘은 일단 타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도 모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양국이 타결의 돌파구를 찾게 될지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후 좀 부결이 된 가운데 메이 총리가 다음 주에는 EU 측에 또 기한 추가 연기를 또 요청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보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수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도 많이 올랐죠. 네, 이에 대한 소식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거의 타결 가능성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된 뉴욕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장인데요.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수요일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보다 시청자입니다.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크루드오일이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지금 미국에서 미중 무역 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과연 미 증시가 어디까지 상승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오늘 크루드오일은 과연 하방 압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 그리고 원유 재고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좀 짤막하게 간추려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볼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결정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세계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 절제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겠고요. 지금 현재 시각 11시 7분인데 앞서서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메이 총리 쪽에서의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야당 대표를 만나서 브렉시트 돌파구를 논의하겠다라는 속보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이고 반대 야당 측은 노동당 측과 일단 브렉시트 돌파구를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합의안에 대해서 의결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보수당 내 이 메이 총리에 속해 있는 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좀 이탈이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노동당 측에서 야당입니다. 노동당 야당 쪽에서 워낙 많은 반대표를 던지기 때문에 메이 총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서 브렉시트 돌파구를 좀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려왔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련된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함께 도와드리죠. 미국의 3월 서비스업 PMI 지표가 56.1로 월가 예상치인 58의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오전에는 중국 쪽에서의 서비스업 PMI가 워낙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온 지표 탓으로 상해종합지수는 상승세로 이어갔는데 오늘 3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표는 예상치를 좀 하회한 수치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3월 민간 고용은 12만 9천 명으로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나왔고 그리고 미국의 3월 마켓 서비스 PMI는 55.3으로 이 지표는 월가 예상을 좀 상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마켓에서 나온 부분과 또 다른 PMI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시티 쪽에서는 달러 신용 스프레드가 침체 공포에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이에 반영하는 이런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도 좀 살펴드렸고요.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개장한 지 39분 정도 지나간 시간인데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립니다. 네, 먼저 시세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자, S&P 500 지수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됩니다. 고점에선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최고가는 2,886.25포인트입니다.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현재 부근에서는 고가에서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2,878포인트 선으로 0.4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오늘 최고치 7,576.75포인트로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고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밀린 가격입니다. 7,566포인트 선으로 0.6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전일장까지 최저를 기록합니다. 1.12540달러까지 떨어졌던 유로FX는 현재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1.13달러대가 회복이 되는데요. 1.13090달러 선으로 0.3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8일,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1,300달러가 이탈된 이후에 쉽게 1,300달러 다시 도달하지 못합니다. 현재는 1,293.9달러 선으로 0.22%의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5일 함께 보시죠. 전일장까지 종가가 62.59달러에 마무리가 됐고 최고가는 62.75달러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보합권에서 소폭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62.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중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본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유로FX가 현재 반등에 성공하면서 1.13달러대가 회복이 됐고요. 5일이 지금 62달러대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된 가운데 중반대 가격 라인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외신 소식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정리할게요.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제롬 파월 의장을 좀 비난을 했었죠. 그럼에도 이제 파월 의장을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인정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주간 좀 공화당 상원 의원이나 백악관 직원 또 측근들과의 세 차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을 좀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었으면 성장률이나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고 재정 적자도
덜 늘어났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정책을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거칠었다면서 파월 의장을 좀 추천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파월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꼼짝없이 당신과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I guess I'm stuck with you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석에서는 좀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과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좀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불평이 좀 그동안 해온 불평에서보다도 좀 가장 수위가 높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고 한다면 좀 법정 투쟁에 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강하고 성장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좀 실업자가 줄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매우 낮고 임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세계 경제가 올해 둔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그래도 하강 압력을 잘 견디고 있고 무역 이슈가 해결된다면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번 주 수익률 곡선 역전이 좀 해소가 됐지만 모든 문제는 해소된 게 아니라고 배런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수익률 곡선의 주간과 월간 평균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연준의 다음 움직임과 다른 침체 신호의 지표들도 주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0년과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나 좀 선호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주간이나 월간 평균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3월 제조업 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큰 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수익률 곡선이 한 주 정도 역전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이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에 좀 여유가 없어서 수익률 곡선 역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수익률 곡선 이외에도 실질 M1 통화 공급 성장세를 좀 주시를 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질 M1 통화 공급은요, 침체를 1년 정도 앞두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곤 하는데요. 또 주시할 부분이 신용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골드만삭스가 미국 국채 금리의 연말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8%로 낮춰 잡았는데요. 2년물 금리와 5년물 금리는 각각 2.45%와 2.4%로 예상을 했고요. 30년물 금리는 연말 전망치가 3.1%로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금리의 경로는 낮췄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전망치 조정이 좀 연준의 기조 변화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연말만 해도 2020년까지 연준이 5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동결로 예상을 수정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핀텍 자산 운용이요. 미국 회사채 시장이 나타내는 경기 전망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 경기 침체 발생률을 좀 불과 한 2%로 반영을 하고 있다면서 연초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고금리 회사채의 금리 스프레드는 150bp 수준까지 축소됐다고 밝혔는데요. 회사채보다 지난주에 미국 국채 커브 역전이 경기 리스크를 더욱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댈러스 연은이 중국이 경제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적자 지출을 사용하려 한다면 새로운 자금 조달처를 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예전처럼 부채를 통한 부양 체계에 더 의존을 할 수 있지만 급증하는 신규 부채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좀 차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국내 저축이 아닌 해외 차입에 의존을 한다면 이런 정책의 사용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분기 강한 상승 이후 2분기 주식시장이 한숨 돌리고 있는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랠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과 이제 2016년 중반 이후에 처음 나타난 골든 크로스를 볼 때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좀 맞서고 있는데요. 산체스 CEO가 지금 증시가 좀 양날의 칼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탄관 속에 좀 카나리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뉴욕 증시의 주요 증시들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연준의 인내심에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은 이제 경제 둔화의 경고 신호라고 좀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와 이제 내년 성장률 기대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만 이제 이번 랠리가 몇 분기 동안 지속할 수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자들이 좀 증시에서 수익 창출을 가능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제레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교수가 현재 증시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기 때문에 큰 강세 시장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 이제 압력이 올 수는 있지만 큰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시겔 교수는 좀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강세론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조정 위험이 좀 커지고 있고 시장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협상이 좀 결렬이 된다면 이제 큰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한 80%에서 90%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분기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좀 우려감도 내비쳤는데요. 4월 12일에 JP모건의 실적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된다면서 실적 전망은 많은 전략가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본도 보면요, 도쿄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 토픽스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면서 상승폭을 또 키우면서 올랐습니다. 대만과 홍콩, 중국, 다양한 국가에서 또 상승을 보였는데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전장 대비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 이제 장중에 미국과 중국이 최종적인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가요, 이제 유럽 연합에 브렉시트 기한의 추가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내각 회의를 종료한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리스본 조약의 50조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기한 연장은 가능한 짧고 또 EU 탈퇴 방안을 승인하면 종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5월 22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길 좀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이 총리가요, 다음 주 열리는 EU 서밋에 앞서서 좀 연장 방안을 EU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당의 제러미 코민 대표에게 의회에서 표결을 붙일 좀 브렉시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좀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좀 파운드화가 강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3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브렉시트와 관련한 아일랜드 재무장관 발언에 힘입어서 좀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메이 총리가 일단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를 하고 노동당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도노 재무장관이 노딜 브렉시트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이후에 단일 시장 약속과 이제 벨파스트 협정의 밸런스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브렉시트가 이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은 이제 좀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또 외신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연준 의장에 대한 부분은 좀 압박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 더불어서 브렉시트 관련돼서 소식도 들려드렸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민간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 기대 속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오일 가격 속에서 미국은 이란 제재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62.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오늘도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자, S&P 500 지수를 비롯한 지수 살펴볼 텐데요. 오늘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 전일장에서는 본장이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최고가 경신한 이후 다시 한번 좀 더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2,882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7,57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최고가를 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마스터님. 네. 오늘 전망을 잘 안 들어드리는데 맞아요. 전망을 정말 드린 오랜만이에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봤던 S&P와 나스닥 미 3대 지수에 대한 고점은 모두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조건도 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매도 조건도 조금은 곤란하지 않나. 대추세가 지금 매수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봤던 나스닥의 상당 기준 최고점은 7,56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7,580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했던 상당폭은 이미 넘어간 상황이고 S&P 기준으로 2,880라인이 오늘 제가 계산한 최고점 상단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가 넘어간 상황인데 이제는 모두 다가 넘어간 상황인데 관망을 드렸는데 왜 관망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낙관론, 기대감 속에 올라갔다는 건 모든 시청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진행되었던 보안 부분 관련 컴퓨터 관련해서도 좀 중국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미국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올라갔던 재료는 이제 소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는 오늘 이제 예정돼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무역 회담에 관한 어떤 낙관론을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관망을 들어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시청자들이 아시겠지만 과연 지금 미중 무역 회담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번에 더 한 번 나올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이제 무역 회담이 오늘 끝나보면 내일 이제 아침에 뉴스가 나올 텐데요. 오늘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요. 로버트 라이트 무역 대표 하이저가 이제 나와서 우리는 중국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발언을 한마디만 한다면 지수는 얼마든지 하방 압력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의 고점 상단이 모두 다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 속에서 이것이 매수세가 아니다 이런 결과물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오늘 데일리 접근에서는 좀 관망세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고점 매도를 해보고 싶다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7,560라인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고 S&P는 2,880라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고점 매도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눌림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 라인은 조금 가진 자의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는 신규 접근에 대한 관망이네요. 네, 지금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이 발언 한마디로 모두 또 분위기를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결과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조심스럽게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위로도 좀 열려 있고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했고 또 상해종합지수도 상승으로 좀 이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긍정적으로 흘러간 분위기인데 우리 증시까지 이렇게 좋게 호재로 받아
드릴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대표적으로 대형주 오늘 삼성전자에 관한 네네. 반도체에 관한 좀 뭐 긍정적인 뭐 보고서가 좀 있었고요. 첫 번째로 일단 뽑아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선물 시간이긴 하지만 뭐 코스닥, 코스피 모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그쵸. 매수세에 지금 다가서고 있고 그리고 선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지금 팔고 있지만 국내 선물에 관해서도 외국인은 매수세.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옵션의 동향을 보시면 지금 품매수 옵션량이 외국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결국은 국내 선물과 지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지수도 고점 상단 부분에 지금 도달해 있는 모습인데 과연 던질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내일 아침에 국내 선물의 동향 같은 경우는 290포인트에 과연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미중 무역 회담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국내 선물 290포인트에 관해서는 지금 뭐 고점 상단인 건 당연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뭐 다 영향을 받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의 품매수량이 지금 많은데 결국은 밑에서 사고 올라왔을 때 던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언제 던질 것인가의 시점에 대해서는 그렇겠네요. 저희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던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이 수급에 따라서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에 따라서 좀 동향을 좀 따라가고 싶은데 하지만 이미 그러기에 따라가기에는 또 시간차가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야간 선물, 국내 선물 보니까요. 287.55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0.24% 상승하고 있고 오늘 뭐 주간장에서는 286.85에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 국내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290을 좀 상단 부분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가격대에서 290 라인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열려 있긴 한데 부정적입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네네. 오늘 국내 선물의 네. 출발 지점을 보면 282.6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야간 국내 선물의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287.75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물론 290포인트까지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시청자들이 아시면 갭 상승의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국내 선물 기준으로 쳤을 때 5포인트 넘는 국내 선물의 상승이 있었게 된 틱스로 따지자면 거의 100틱이 넘습니다. 엄청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이 내일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 회담에 대한 결과물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던지기 시작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82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290포인트에 열려 있긴 합니다만 매수 접근은 좀 보류하시고 언제쯤 낙폭이 시작되는지에 따라서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까지 받으린 동안에 지금 막 원유 재고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62.21달러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0.54%까지 빠지네요. 62.22달러로 일단 하방 쪽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그동안에 또 달려왔었던 원유 가격에서 지금 62달러 중반대 가격 라인에서 또 지지가 되지 못하고 초반대 라인까지도 빠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의 예측치는 42만 배럴 감소 예상이었습니다만 지금 발표된 발표치를 제가 확인합니다. 지금 재고가 723만 배럴 증가인데 지금 재고가 마이너스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예상치보다 꽤 많은 재고량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특징적으로 꼽아볼 만한 다른 그 재고도 없는 것 같은데요. 가솔린 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154만 배럴에서 178만 배럴로 감소가 조금 더 됐고 그리고 정제유 재고량, 주간 정제유 재고량이 꽤 많은 수치가 지금 또 마이너스로 좀 나온 상황인데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정제유 재고량은 50만 배럴로 예상이 됐었는데 발표치가 199만 배럴의 감소로 좀 나온 상황입니다. 원유 재고 자체로는 지금 42만 배럴 감소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발표된 재고는 723만 배럴 재고 증가로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신다면 저희가 또 일분봉으로 세팅을 했네요. 62달러 초반대까지 좀 눌린 다음에 다시 소폭 회복이 되는데 빠른 속도로도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62.37달러로 0.35%. 이제 이 가격대가 중반대 라인까지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은 다시 또 원위치를 찾는 상황일 건데요.
마스터님 지금 재고량만 본다면은 네. 지금 하방 쪽에 지금 재료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입니다. 관망 속에서 다운에 대한 의견. 네. 일단 좀 좋은 네. 것이 저희가 네네. 이제 진입을 방송 들어오기 전에 62.67에 매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와, 네. 손절은 지금 17틱을 걸어놨었는데 네. 청산이 조금 계약수를 담으신 분들은 오늘 저가가 62.46이었는데요. 네. 저가를 한번 밀었을 때 일단 청산을 하고 이제 끌고 가시는 전략을 펼치셨을 것 같은데 물론 터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원유에 관해서 제 주관적인 바람은 미 증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려와야 되지 지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번에 3월달에 매매를 해보면 저도 결과물이 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거의 3일 내내 쉬었고 지난주에도 매매를 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거의 2승 2패 정도로 했고 오늘 지금 2승 1패를 완료를 했는데 원유가 좀 내려와야지만 결국에 방향성이 지금 고점 상단에 모두가 열려있기 때문에 매수를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이제 가진 자의 영역, 매도를 접근하기에는 어느 정도 추세가 좀 하방으로 나오는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생각보다 예상치가 증가했지만 과연 이것이 하락의 시그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일봉상 추세를 보더라도 대추세가 지금 매수세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미증시에 따라서 위험자산인 크루드오일도 움직이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나올 때마다 수출에 대한 증가세가 있으면서 결국은 원유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면서 크루드오일까지 상방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급 우려에 따라서 지금 또 이란 추가 제재까지 있으면서 원유가 상방으로 올라갈 만한 뉴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꺾이는 시점이 그 무엇이냐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크루드오일을 좀 하락으로 이끄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유 지금 62.67달러에 접근을 하셨더라면 방금 기록했던 저가를 확인해 보니까 62.07달러였습니다. 마스터님. 네. 상당 부분의 수익을 얻으셨는데. 근데 지금 방송을 해서 아직 청산을 못했습니다. 지금 잡아놓고 왔는데. 네. 하지만 다른 분들은 하셨겠네요. 네, 네. 지금 62.37달러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은 예상치가 42만 배럴의 감소였는데 발표는 723만 배럴 재고 증가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이 오일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일 재고 발표에 맞춰서 바로 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마스터님이 앞서서 재고 발표에 따른 전략을 관망 플러스 다운을 주셨는데 네. 계속 이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운은 앵커님한테 좀 웃겨드렸는데 네. 다운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바람입니다. 네, 솔직하게 네. 오늘의 추세에 대해서 말을 해봐라. 그러면 오늘의 추세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시점에 맞춰서 오늘 유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에 조금 리스크 있는 접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표 발표가 나올 때마다 조금은 홀이냐 짝이냐 예측을 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절대 좋은 접근 매매 방법은 아닌데 저의 주관도 좀 반영될 것 같고 크루드오일이 모두 다가 아침에 지금 API 재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감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결국 지표 발표나 원유 재고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원유 재고 때는 관망의 포지션을 갖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어떻게든 수익을 좀 창출하고 보고 싶은 저의 마음이었고 크루드오일이 오늘 같은 경우는 62.82 라인에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 조건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가가 지금 62.65인데요. 지금 64포인트인데 오늘 시가 위에 안착하고 나서 62.82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63불에 대한 좀 심리적 저항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우려되는 부분은 미증시만 좀 내려와 준다면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역시나 크루드오일은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증시는 홀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교과서적인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3월에 더욱더 매매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이 통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2.3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의 시가는 62.64달러인데 이 시가에 안착한 이후 62.81달러를 좀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매도적인 접근으로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가격대 라인에 따라서 잘 또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보셨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워낙 오일은 올라왔었던 가격에서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지수는 여전히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외신 쪽에서 오일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지금 CNBC의 기사인데요. 네, 이제 오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미국의 이제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내려야 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제재를 못한다면 좀 가솔린 가격이 좀 낮아지니까 이제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좋은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네, 아마도 5월 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8개 국가에게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하고 있었죠.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결정을 5월 2일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오일 재고도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또 속보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전한 이란 제재는 좀 불가능하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황을 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정치적인 뉴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이슈 오일과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벌써 개장한 지 1시간이 좀 지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시세 점검하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신 상담 내용 보내주신 이야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수요일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S&P 500 지수, 맞선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좀 날아갑니다. S&P는 2,883포인트 선으로 0.58%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이 오늘 꽤 강한데 오늘 최고가가 7,587포인트였는데 또 근접하게 다시 한번 또 경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7,586.25포인트로 0.94%의 상승이고요. 유로FX는 일단은 1.13020달러 선으로 1.13달러대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골드는요, 1294달러 선으로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62.65달러로 다시 중반대 라인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상황까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도 뭐 역시나 강한데 나스닥이 특히나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와 그 고점에 대한 갱신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다시 가격대가 원위치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자 질문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5835님의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오일은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도 들어간다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라고 아주 솔직한 질문을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네. 네. 뭐 저는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입니다. 네. 지금 좀 올라왔잖아요. 네, 62.67에 매도 접근했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청산 하셨을 것 같고 뭐 어하다가 지금 올라올 때 뭐 조금이라도 수익 청산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크루드 오일의 움직임을 좀 보면 오늘의 시가가 62.64 그리고 전일 종가가 62.58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지금 횡보세를 거듭거듭 하다가 결국은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왔고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60분봉으로 달리긴 했지만 오늘의 포인트도 62.82에 잡고 지금 손절이 그렇게 되면 한 17틱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매도 접근을 해보시면 뭐 손절이 나도 적은 틱수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63불을 넘어서 만약에 고점 돌파가 돼버리면 단기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할 때는 스위칭으로 매수를 돌려서 단기 수익으로 조금 수익을 내시고 청산하는 접근법을 펼치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매도 접근은 이유가 있는 타당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시가 라인까지 올라온 이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62.63달러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 접근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셨고 손절에 대해서는 한 몇 틱 정도 잡을까요? 네, 17틱 정도나 20틱 정도 아주 짧은 손절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추세가 일단 매수였고 매도로 좀 돌아섰다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을 꼭 잡으셔야 되고요. 아까도 우려했던 부분 지금 미증시입니다. 미증시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뭐 거의 7,600 돌파를 앞두고 있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2,900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크루드 오일도 지금 방향성의 새 상품의 연동성이 같기 때문에
궤도 접근을 하실 거면 꼭 손절을 걸고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은 짧게 20티 이내로 잡으시라라는 전략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끝자리 822 하나님의 질문인데 달러는 방향이 어디로 튈까요? 지표는 좋지 않게 나오고 미중 협상은 긍정적이고 어렵습니다라고 문자로 8212님이 좀 문자를 보내주신 상담 내용인데요. 달러가 오늘 좀 크게 최근 거래일 안에선 좀 빠진 상황이고 거기에 오늘 주요 지표들이 나왔었던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 협상은 또 긍정적이게 흘러간다. 이런 다양한 이슈를 또 종합해서 또 물어보시는데 달러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마 답답함이 있으실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 자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왜 같이 올라가느냐.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 자산이 올라간다고 하면 위험 자산 좀 내려가고 위험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안전 자산에 대한 메리트는 좀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왜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단지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방 압력이 나온 것은 아까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조금 민간 고용 부분이라든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 그리고 월가 예상치보다 PMI 지수가 제조업 지수가 좀 낮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통화율들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과연 추세의 변환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고점 상단까지는 97.160까지 좀 열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아래 꼬리가 없어지고 주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21선 중심선까지 달러 인덱스가 내려온다면, 그리고 그 21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는 전일 지금 고가가 상단 부근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미증시가 위험 자산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안전자산이 마냥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지금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결과물도 나올 것 같고, 고점 상단이 만약에 꺾인다면 달러 인덱스는 더 상방, 만약에 위험 자산에 대한 것이 더 날아간다면, 미증시가 더 오른다면 달러 인덱스도 지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답답하신 부분이 좀 해소가 됐길 바라겠고요. 지금 커들로의 발언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커들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쪽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좋은 진전을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요 지표가 발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잘 균형이 잡혔다.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표도 개선되고 있고 기업 이익도 양호하다라는 전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일단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표도 지표지만 이런 발언들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가 더 호재로도 플러스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원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오늘 레리 커들러, 네. 노드라이트 하이저 대표까지 무는 시장관까지 나와서 좀 하방 압력,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길 바라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흐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캐스터님이 말씀하셨던 4월 12일부터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가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모든 미국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세력의 지금 흐름을 지켜보자면 미증시가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고점 상단에서 자기들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결국은 4월 12일까지 기업 실적에 맞춰서 조금 주가와 지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하방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점의 포인트는 4월 12일로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시작되면서 지금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걸 핑계 삼아서 하방 압력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지금 고위급 해당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언제부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지 좀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캐켄 부근 지적재산권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새 갑자기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저는 좀 뉴스의 이면을 보고 싶고 그에 대한 시점을 미국의 기업 실적 시즌 발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부진한 성적을 밑바탕을 두고 좀 보시는데, 어제 발표가 됐던 기업 투자 지표가 전월 대비 또 감소한 측면이고, 전월 증가해서 좀 재차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 부분도 이 전반적인 경기 지표를 설명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마스터님이 그 부분을 또 설명해 주신 것 같고, 4월 12일이면은 브렉시트 관련돼서도 또 연관된 날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원래 악재는 또 다른 악재로 계속적으로 좀 흡수하게 되고 호조세 이때는 또 긍정적으로 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4월 중반까지는 정말 여러분들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좀 토대로 풀어봤는데 문자 질문 하나 더 갈게요. 끝자리 2015님의 질문이고요. 앞서서 달러에 대한 그 분석을 들으셨다면은 조금의 힌트가 되셨을 것 같은데 유로를 1.13010달러에 매수 2계약입니다. 조금 길게 보긴 하는데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일단 매수를 좀 가지고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앞서서 달러로 살짝 힌트가 됐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저는 이분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하고 지금 정확하게 진입 가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낮습니다. 지금 12920인데요. 지금 유로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하방 시그널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가 금일부터 좀 저점이 전일부터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물론 위에 일봉 상단에 지금 고점 저항대가 좀 많긴 합니다. 매물대가 많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 조금 하방 압력을 저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에 관해서는 제 주관으로 좀 찬성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의 단가가 조금 더 낮으시면은 네. 매수로 끌고 가신다면 수익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유로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골드가 1,300 전후로가 가장 좀 넘지 못할 가격대일 것 같아요.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골드가 지금도 1,294달러입니다. 1,300달러가 이탈이 되고 그 언저리에서 항상 좀 지지를 받다가 또 올라가는 뭐 그런 좀 반복을 좀 길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골드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마스터님은? 네, 오늘 저희도 골드 접근을 했습니다. 1297포인트에 접근해서 아주 짧은 수익을 좀 내고 왔는데요. 매도로 들어가셨나요? 매수로 접근했습니다. 매수로요? 1299까지 뭐 한 20티 정도 올라가고 네. 입절 잡고 지금 청산 끝내고 왔는데 지금 오늘 골드에 대한 포인트가 위아래로 모두 다가 열려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300까지 매수냐 밑으로 1285라인까지 매도냐 이것에 관해서 어떤 판단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골드가 예전처럼 달러 인덱스와 안전자산으로 묶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로와 파운드 통화류처럼 달러 인덱스와 방향성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만은 지금의 연동성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치를 골드의 방향성을 지금 두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를 좀 참고하시면서 골드를 좀 따라붙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늘의 골드의 시가가 지금 1296.9 라인입니다. 그래서 1296.9 라인이 좀 안착하기 전까지는 하방 압력으로 1290포인트를 향해서 나가는 매도세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와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골드에 대해서 현재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또 짜드렸습니다. 지금 달러와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자산 선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 지수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골드에서는 그렇다면 한동안에는 좀 가격대가 좀 레인지가 정해져 있는 혼조 구간으로 좀 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네, 횡보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1290 라인부터 1300 라인 안에서 좀 횡보세를 진행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골드의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전환이라는 1280 라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횡보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롱 포지션을 골드에서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레인지 안에서의 혼조세로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추가적인 외신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전윤신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유가에 관련된 이제 CNBC의 속보인데요. 이제 오일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재고가 720만 배럴로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제 오일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그리고 지금 오펙의 감산과 또 미국의 이란의 제재, 또 베네수엘라의 지금 사태 때문에 좀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8개 국가 중에 한 3개 국가 정도에 대한 이제 면제부 이런 거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좀 유가의
상승에 좀 압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제 또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유 관련돼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렸고요. 자, 마스터님과 오늘 수요일장 원재고 발표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략을 분석해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이 됐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와 각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